이게 정녕 서방님이 쓰신 편지입니까? 옥태영은 천승희가 보내온 편지를 받아들고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김씨 부인은 약해진 옥태영을 위로하며 그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당부했죠. 천승희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여인인 옥태영에 관한 마지막 책을 쓰고 싶었고 주리가 틀려 앉기도 힘든 몸으로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완성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차명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본격적인 책을 쓰기에 앞서 옥태영에게 책의 마지막을 당부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써내려간 천승희의 편지를 받아든 옥태영은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아 내버렸으니 그의 편지는 다음과 같았어요. 부인, 난 이제 내 마지막 책을 쓰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을 잃은 슬픈 여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온갖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람들을 도왔던 노예처럼 강인한 외지부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부인답게 채워주실 것이라 믿는 낭군으로부터 옥태영은 천승희의 편지를 여러 번 읽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책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야겠다 용기를 냈고 김씨 부인으로부터 들은 괴질 증상을 따라하고자 일부러 돌로 피부를 긁고 상처를 내어 팔에 피딱지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괴질에 걸린 남편을 보았기에 옥태영에게 괴질 증상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김소혜는 옥태영과 밀폐된 공간에 마주 앉아 몇 번이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자신도 괴질에 옮았을까 걱정을 하며 옥태영을 당장 괴질촌으로 내쫓으라 말했어요. 김소혜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하길, 이런 미친. 지금 너 데려온 것만으로도 대감께 따귀를 맞고 홍군형이 났는데 네가 괴질까지 걸린 걸 대감이 알게 되면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정말 너는 내 인생의 원수다. 그렇게 멍청한 김소혜는 이 모든 게 다 옥태영이 계획한 것이란 걸 알지 못한 채 옥태영을 괴질촌으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태영은 괴질촌으로 쫓겨나며 일단 그곳에 가서 박준기의 음모를 모두 파헤쳐버리겠다 생각을 했죠. 머리가 좋은 옥태영은 자신이 붙잡혀온 박준기의 창고 구조를 다 외워놓았고 그 안에 있던 노예의 양과 상태까지 파악해놓았기에 괴질촌에서 좀 더 확실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박준기를 잡아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머리가 좋은 옥태영은 박준기가 일부러 괴질을 퍼뜨리고 노예를 독점한 뒤 비싼 값에 팔아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으니까요. 옥태영은 김씨 부인에게 말을 하길, 제가 괴질에 걸린 척 집성촌에 들어가려는 것은 이곳을 탈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충일 대감께서 말씀하셨던 박준기가 숨기려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어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옵니다. 물론 괴질촌에 들어갔다가 진짜 괴질에 옮아 병들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님께서 저를 이어 박준기 대감의 비리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옥태영은 만약 자신도 괴질에 걸려 목숨을 잃게 되면 옥태영을 구하려다가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목숨이 아깝지 않냐는 김씨 부인의 만류를 무릅쓰며 말하길, 아닙니다. 절 도와주신 분들이 절 도운 이유가 단순히 제 목숨 하나 살리려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제가 살아남아 괴질에 걸린 수많은 백성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분들은 훨씬 보람차할 것이고 무엇보다 죽은 만석이 또한 하늘에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제 뱃속에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러니 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옥태영은 또 김씨 부인에게 박준기의 의심스런 행동에 관한 상소문을 계속해서 임금님에게 올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김씨 부인은 옥태영의 굳은 의지를 보고 알았다고 대답하였고 괴질촌에 가게 되면 이충일 대감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 박준기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김씨 부인과 이충일은 박준기라면 치를 떨었기 때문에 옥태영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옥태영의 행동은 더 이상 옥태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괴질에 걸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괴질촌에서 성윤겸을 마주쳤으니 옥태영은 눈이 휘둥그레져 성윤겸을 보고 이곳에서 지금 무얼 하고 계신 거냐고 물었죠. 성윤겸은 괴질촌에 들어온 옥태영을 보고 말하길, 부인이 여기는 어쩐 일이시오? 설마 괴질에 걸린 것이오? 하면서 옥태영의 소매를 걷어 팔을 보았으나 수백 명의 괴질 환자를 직접 치료한 성윤겸은 옥태영 팔에 있는 괴질 흔적이 가짜임을 한눈에 파악해버릴 수 있었어요. 부인,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일부러 가짜 흉터를 만들어 괴질촌에 들어오다니요. 이곳은 너무 위험한 곳이니 당장 나가세요. 옥태영은 성윤겸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았고 오로지 성윤겸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로 내밀어 천승희를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옥태영은 눈물을 쏟아내며 성윤겸에게 부탁하길, 당신을 살해한 뒤 당신인 척 살았다고 거짓 자백을 한 내 서방님 천승희가 곧 옥에서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지금 당장 의금부로 가시어 진짜 성윤겸이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증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머리가 상당히 좋은 성윤겸은 옥태영이 한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금방 모든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옥태영 뱃속의 아이를 보면서 천승위의 아이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옥태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성윤겸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을 했죠. 이때 해강이 성윤겸을 만류하면서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우리가 이루려던 대의는 포기할 것이냐고 잡았으나 성윤겸이 해강의 손을 뿌리치며 말하길 너와 나는 그동안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내 부인의 뱃속에 있는 이 작은 생명이 제 아버지를 잃게 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거라. 너는 여기서 일심의 동지들과 함께 괴질에 걸린 사람들을 돕고 있도록 해라.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더 늦지 않게 가도록 해야겠다. 성윤겸은 그렇게 옥에 있는 괴질 환자들을 돕고자 의금부 안으로 들어가는 의료진 행렬에 합류하여 천승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윤겸은 천승희가 괴질에 걸린 것이 의심된다며 옥 안으로 들어가 자세히 확인하겠다고 말한 뒤 천승희와 독대를 하게 되었어요. 성윤겸의 얼굴을 보고 놀란 천승희가 뒤로 낮아빠지려고 하자 성윤겸이 천승희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했죠. 오랜만이오. 시간이 없어 요점만 말하리다. 지금 당장 내가 옥에서 탈출시켜 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나와 옷을 갈아입고 의료진인 척하며 의금부를 빠져나가 괴질촌으로 가시오. 그곳에서 옥태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천승희는 성윤겸에게 같이 나가자고 했지만 성윤겸은 강하게 거절하며 말하길 우리 둘 다 이곳을 나갈 방도는 없소. 자네가 괴질에 걸렸다 말하고 데려나가는 방법이 유일하나 자네의 죄가 중죄이기 때문에 자네가 괴질에 걸린 게 맞다고 말하는 순간 괴질촌으로 데려가 치료하기는커녕 바로 차명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오. 그러니 일단 지금은 나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 옥태영을 만난 후에 그 다음 방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 그대가 망해가는 내 집안을 살리고 내 부인과 동생을 보살폈다는 것을 내 이미 다들어 알고 있소.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고 싶은 거니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나가도록 하시오. 천승희가 머뭇거리며 당황해하자 성윤겸은 옥태영 뱃속의 아이부터 생각하라 하였고 그제야 천승희는 옥태영과 아이를 떠올리며 옷을 급하게 갈아입고 의금부를 빠져나갔습니다. 성윤겸은 천승희가 급하게 가느라 놓고 간 옥태영에 관한 글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옥태영과 천승희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소상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승희는 괴질촌에 가서 옥태영을 보고는 그녀를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옥태영이 박준기의 집안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다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충일 대감 또한 두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필요하다면 의금부 종사관에게 직접 연통을 넣어 두 사람을 돕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의금부 종사관은 이충일의 연통을 받고 박준기의 온갖 계략이 잘 적혀있는 편지를 본 후 바로 박준기의 창고로 쳐들어갔습니다. 박준기는 어명을 받도록 하라. 그대가 일부러 청나라에서 괴질을 들여와 조선 팔도에 괴질을 퍼뜨린 후 약재 노예를 매점매석한 뒤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창고 안에 노예가 가득하단 증언이 확보됐으니 문을 열어 네 죄를 고하도록 하라. 박준기는 창고에 뭐가 있는지 들킨 게 김소혜가 옥태영을 집안에 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김소혜의 멱살을 잡아 그녀의 목을 비틀었죠. 김소혜는 살려달라고 버둥대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였지만 분노한 박준기는 김소혜가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목을 졸랐고 그렇게 김소혜는 끔찍하게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어요. 박준기는 의금부 종사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집에 있는 노예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힘들게 모아온 것이라고 거짓을 고하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의금부 종사관이 분노하며 말하길 내 죄가 이것뿐만인 줄 아느냐. 네가 청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들을 매점매석해 조선에서 비싼 값에 판다는 것을 9년 전부터 안 옥필승 대감과 옥태영을 주막에서 살해한 죄에 대한 증인도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다. 임금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너를 가만히 둘 것 같으냐? 그러자 박준기가 도대체 그러한 증자가 어디 있냐고 화를 내며 물었고 옥태영은 해강으로부터 건네받은 박준기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들이밀며 말하길 여기 있소이다. 성윤겸 나리가 9년 전부터 청나라에서 모아온 당신의 악행에 대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단 말이오. 태영 아씨를 죽인 게 정말 대감이 맞소? 도대체 왜 그런 것이오? 그분들은 당신 같은 양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선량하고 훌륭한 분이었단 말이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하십니까? 박준기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들통난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어 자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존심이 누구보다도 셌던 박준기는 차명을 받아 참혹하게 죽느니 지금 죽어버리는 걸 선택한 것이었어요. 천승희와 옥태영은 박준기와 김소혜에 대한
모든 복수를 마친 후 이제 성윤겸을 구하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해강이 나서서 두 사람에게 성윤겸의 마지막 말을 전해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실 성윤겸이 죽기를 각오하고 천승희 대신 옥에 들어간 것이었으며 성윤겸은 이미 괴질에 걸린 상태였단 것이었죠. 그렇게 성윤겸은 천승희인 척하고 옥에서 죽어서 세상에 없어지는 길을 택했고 그것만이 천승희와 옥태영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던 것이었죠. 대신 세상의 약한 자들을 위해 싸우고자 했던 자신의 대의를 외지부 옥태영과 천승희가 꼭 대신 이루어주기 바란다는 성윤겸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천승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노비 구더기가 옥태영의 뜻을 받들어 산 것처럼 자신 또한 성윤겸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겠다 마음먹는 천승희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옥태영을 향해 뛰어왔으니 그 사람은 바로 태영의 아버지 개죽이었어요. 개죽이는 활짝 웃으면서 말하길 내 딸 구덕이 살아있었구나 고맙다 장하다 네가 살아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리고 얼마 후 옥태영은 출산을 하였고 천승희와 옥태영을 쏙 빼닮은 예쁜 딸을 낳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아버지가 살고 계신 바닷가 집에 들러 네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